그 막 위에 올라가면 현실이 다르게 느껴져요. 마치 가상 공간 같은. 실제로 가상 공간 아니지만 마음이 그렇게 느껴야 돼요. 마음이 그렇게 느껴야 현실을 컨트롤해요. 현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현실이 지배당해요. 지배당하면 무거워지고 무거워지다 자, 그래요. 오늘 그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사연도 좀 길어서 사연은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일단 현재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그 암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좀 암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그게 좀 말기인 것 같다고, 굉장히 좀 암이 좀 큰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심란한 마음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의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좀 한이 깊으신 분이셨어요. 겉모습은 뭔가 조금 의연하고 굉장히 목소리도 좀 세고 여자분이시긴 하지만 굉장히 좀 센 기운이 센 느낌을 느끼시는, 그리고 굉장히 의연하고 그런 분이신데 한이 좀 깊으신 분이었어요. 일단 부모님부터가 일단은 아버지는 본인은 8살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본인이 5형제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집에 아이는 5이나 있는데 남편이 죽은 거죠. 뭐 이렇게 의지할 친척이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 그 어머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죠? 그 어머니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그래서 좀 그 어머니가 굉장히 좀 그 넘치는 그 어떤 한과 원망이 좀 크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좀 거의 뭐 학대 수준으로 맞았대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남편까지 또 그렇게 갑자기 요절해 버렸잖아요. 이 엄마의 한도 어땠겠냐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냥 밤만 되면 그 본인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서 우는 모습을 그렇게 작시잡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아버지 된 기약도 거의 없는데, 참 아버지도 굉장히 그 좀 우울하셨나 봐요. 그냥 변변한 좋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뭐 무슨 그냥 이렇게 뭐 공장 경비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어릴 때 기억이 딱 하나가 있는데, 아버지를 일하는 데 한번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제 누가 먹으라고 이제 김치를 뭔가 통에 담아줬는데, 이 김치가 보니까 위에만 괜찮지 그 밑에는 다 상한, 소위 말해서 먹을 수 없는 김치를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신 아버지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옆에다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쏟아버리시더래요. 그 느낌이 설명하시는 게, 이 아버지도 얼마나 그 마음에 한과 슬픔이 많았으면 그 한 장면은 모든 것들이 보이는 그런 것이었던 거죠. 자, 그런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이분 역시 마음에 한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정말 그 열심히 어떤 사회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나 보더라고요. 사회운동을 거의 뭐 어떤 대표로서 굉장히 최근까지도 정말 했는데, 소위 말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깊은 좌절감이 온 거죠. 그렇게 그 젊음을 다 바쳐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자신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고, 가족 관계도 좋지 않고, 몸은 암에 걸려버렸고, 정말 이 허무한 그런 마음에 너무 그냥 힘든 마음을 가지고 저 찾아오신 거죠. 아무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분이 그 상담 중에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상담에 들어가게 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는 사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분도 이제 당연히 이제 내면 아이 작업을 시작을 했죠. 이제 내면 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그 아이의 그 슬픈 모습에 굉장히 거기서부터 굉장히 크게 그냥 격렬하게 눈물을 나셨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내면 아이를 접하면 이 내면 아이가 불쌍해서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이 내면 아이가 아까서 말했듯이 이분 사연이 굉장히 좀 기구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고 기구한 삶을 사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아이가 이미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수용하고 있는 모습,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모습. 소위 말해서 이미 다 알고 왔다, 이런 느낌이죠. 다 알고 왔다. 그래서 나 괜찮다. 오히려 이 어린 것이 다 큰 성인인 자기를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자, 이렇게 이 아이를 안아본 기분은 좀 어떠세요? 아이 몸이 작아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작은 아이를 안아보는 기분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너무 작은데 아유, 보드랍고 따뜻해요. 아휴, 그래요. 이 보드랍고 따뜻한, 어찌 보면 연약한 이 아이가 이렇게 혼자 외롭게 이 방에 있네요. 이 아이에게 당신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괜찮아. 그래요. 아이 반응은 어때요? 아이가 네.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어. 아이, 뭘 다 받아들이는 자기가 놓여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어. 아이가 다 이해하고 있어. 어린데. 그러니까요. 어린데. 아휴. 몸은 어린데 마음은 어리지가 않아. 내 마음 안 됐어. 맞아요. 이 어린 것이 뭔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다 떠안으려고 하고 있네요. 오히려 나한테 괜찮다고 그래요. 아휴. 그 작은 손으로 얼굴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오히려 그 3살짜리 어린 아이가 이 다 큰 성인을 위로하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자기를 괜찮다고 이렇게 위로를 하더래요. 그 모습에서. 그러면서 아주 그냥 아주 격렬한 마음을 느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그 내면 아이 작업을 하고 이제 그 미래로 갔더니 뭔가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뭔가 어떤 뜻을 이뤘나 봐요.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서로 공감하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주 굉장히 그냥 격렬하게 그런 큰 감동을 느끼시면서, 또 여기서 한번 또 큰 감동이 나오고, 자, 이제부터 이제 그 미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참고할 만한 메시지와 통짜들이 많으니까 이걸 좀 볼게요. 누구보다 전해주고 싶은 지혜와 조언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 현재의 지금 직접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마음을 버려두지 마. 좋아요. 계속 얘기해주세요. 너 자신을 지켜. 내 마음은 소중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거란다. 그 마음을 버리는 순간 세상이 무너질 거야. 마음을 지켜주렴. 어떻게 하는 게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걸까요? 신념을 버리지 않아요. 어떤 신념? 미래에 대한 희망. 아하, 그렇군요. 미래를 절망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꿈을 버리지 않아요. 좋아요. 이미 알고 있어. 아하.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좋아요. 그나저나 현재
씨는 암에 걸려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암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암은 그림자 같은 거야. 좋아요. 구름과 같은 거지. 음흠. 있다가도 없고 자연과 같아. 무거워지면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비와 같아. 조건을 만들어. 비가 되어 흘러나갈 수 있게 조건을 만들면 언젠간 흩어져 사라질 거야. 그래요?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스스로 흩어질 수 있는 조건. 아하. 좀 힌트를 준다면은요? 그러면 때가 되어 아래로 쏟아질 만한 무게를 가졌을 때 스스로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때가 되어야 된단다. 때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수술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항암 치료해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잖아요. 수술은 원하지 않아. 너무 마음과 같아. 내 마음이 밝고 가벼워지면 몸도 그렇게 돼. 너무 무겁게 살았어. 큰 주제를 가지고 애쓰느라고 맺혀 있었던 거야. 무겁게. 그렇군요. 마음을 가볍게 가지라. 미래의 희망은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어. 미래에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을 희망으로 바로 바꿀 수 있어. 너 마음이 너무 미래에 가 있었던 거야. 현재 바로 희망이 있는 것을 발견해. 그러면 그 즉시로 가벼워진단다. 그렇군요. 좋아요. 자, 그나저나 왜 암에 걸렸던 걸까요? 이해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해한다 뭐를요? 왜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무엇인지 저런. 이해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었던 사건들이 도리어 무겁게 현실에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해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현실에 있었어.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현실이 너무 오랫동안 현실에 있었어. 그랬군요. 좋아요. 세상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장치는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가 없지. 좋아요. 그래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나? 마음에 달린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아야 돼. 마음에 정한 대로 현실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현실이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어. 마음을 바꾸는 법을 터득해야 돼. 너무 어려운 얘기지. 그런데 그게 기초야. 좋아요. 아까 뭔가 마음을 너무 무겁게 살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겁게 살았다는 뜻일까요? 현실에 너무 매몰됐어요. 뭔가 차에 갭이 있어요. 어떤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경계. 무지개를 치면 색이 달라지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면 전혀 다르게 인식이 돼요, 현실이. 근데 그 차원 아래에 머물러 있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는 거죠. 근데 그
그 막 위에 올라가면 현실이 다르게 느껴져요. 마치 가상 공간 같은. 실제로 가상 공간 아니지만 마음이 그렇게 느껴야 돼요. 마음이 그렇게 느껴야 현실을 컨트롤해요. 현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현실이 지배당해요. 지배당하면 무거워지다 보면 돌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 된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으로. 마음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보고 있는 그 시야가 마음의 창이에요.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고 있는 그 실체로 가야 돼요. 보는 눈이 아니라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실체가 있어요. 그게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면 현실이 달리 느껴져요. 그 마음을 몰라서 현실에 울고 웃었어요. 웃는 것보다 울을 일이 더 많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현실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다고 느꼈어요. 마음은 그런데 그것을 화면 보듯이 해야 돼요. 실체가 아닌 것처럼. 실체는 마음이에요. 좋아요. 그러면 그 실체는 조금 더 어떤 존재이란 뜻일까요? 사실은 마음 안에 다 있는 거고 마음이 다 모르지 않아요. 자기가 만든 게임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마음의 입장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잔호 게임도 할 수 있어요. 무슨 게임? 잔호 게임. 잔호? 네. 죽고 죽이는 게임도. 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실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하. 아, 그래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심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버리는 게임이라는 걸 알 때 즐겁게 게임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너무 심각해요. 이 게임의 목적은 뭘까요? 목적은 없어요. 그냥 목적이 있다면 존재감이에요. 있구나 뭔가가. 그 존재감이 터치가 되면 될수록 게임이 끝으로 가는 거예요. 게임이 끝날 때가 와요. 존재감을 다 느낄 때, 마음의 실체를 다 느낄 때 더 이상 게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너무 심각하게 게임을 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그 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실체를 느끼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외부 자극에 너무 마음을 주지 말아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몸에 병도 생겼던 걸까요? 병은 조건을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게임의 조건을 바꿀 수 있어요. 먹는 것도 게임이라고 치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타겟을 분명히 정하고 먹으면 돼요. 무슨 타겟을 말하는 걸까요? 목적을 뜻이는 거예요? 몸이
판단할 수 있어요.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먹게 돼요. 현실을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하.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바란다는 건 이상한 거죠. 타겟을 분명히 정하면 거기에 맞는 액트를 해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암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현실에 반응한 거죠. 주어지는 대로 반응했어요. 근데 타겟이 분명해지면 주어진 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컨트롤해요. 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현실을 창조한다는 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현실이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그게 단순해요. 선택부터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알기는 어려워요. 조건에 내던져지니까 태어날 때. 그렇군요. 그래요.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러진 않아요. 힘이 약하면은 반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관성에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대한 빛 공간과 같아요. 눈에 절대 드러나지 않죠. 거기가 창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이 현실은 가상이라는 뜻일까요? 가상이에요. 누구나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상이에요. 거기에 리얼리티를 부여하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숨 한 번 쉬는 거랑 같아요. 아무리 게임이라도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잔혹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잔혹하게 느껴지지만 잔혹한 건 없어요. 가상이니까. 단지 느낌은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스승이 필요해요. 가이드들이 필요해요. 가상이지만 서로 치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힐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어요. 서로. 역할극과 같아요. 응? 뭐라고요? 역할극과 같아요. 역할극.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지하죠. 마음의 실체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이런 게임은 시시해져요. 너무 에너지 소모가 커요. 게임의 양상을 달리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든지 유쾌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아하,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유쾌한 게임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상이라는 현실을 기상적으로 머리가 아닌 마음이 깨달을 수 있는 가이드와 자기 현실 인식이 필요해요. 혼자서 깨닫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가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넓힐 수 있도록 서로 많이 대화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고. 그렇지만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나 봐요. 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큰 품에, 완전한 품에, 경계 없는 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애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대감이 아니라 수고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게임으로 전환이 가능할 거예요. 그걸 바라고 있어요, 마음은. 그래요. 근데 그 게임 속에서 서로 반목하고 적대감을 갖는 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가상이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힘이 세지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요. 너무 진지할 필요가 없었구나. 유쾌한 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도 필요했었나 봐요. 그치, 그런 환경에 태어나서 이런 성장 과정을 거쳐야 됐던 것처럼. 좋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씨는 왜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던 걸까요? 이걸 알려고요. 그 세계는 진짜가 아니었어.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 그걸 알라고 스스로 선택한 거래요. 어처구니가 없고. 그 마음이 그렇게 한 거래요. 그 씨는 그동안 이런 것들을 어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방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것이 혹시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아,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아, 제도는 따라오는 거지. 제도가 사람들 마음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사람이 먼저 바뀌면 사람이가 그렇게 세상을 보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 힘든 게임을 한 거예요. 세상을 바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꾸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래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먼저라는 뜻인가요?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은 바꿔지는 게 아니라 마음은 있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행복해지기를 바랬는데 마음이 바라는 건 행복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마음인 걸 세상이 알기를 바래요, 마음이. 마음이고 세상인 걸 마음이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었대요. 사람들이 경험해야지만 아는 거래요. 머리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에너지가 된답니다. 그래요. 내가 그 환경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세상은 더 느려졌을 거예요. 느려졌다? 변화하는데. 변화가 그렇군요. 그래요. 너무나 바꾸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결국 자기 자신을 바꾸는 방법으로 세상을 바꾼답니다. 좋아요.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변화가 눈에 드러난 순간 변한 거예요. 변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내 마음이 바뀐 것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2, 3년? 그렇군요. 좋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인지 그건 잘 분간이 안 되는데 2, 3년이라고 떠올라요. 소망인지 뭔지 정확하지 좋아요. 않아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위트가 넘쳐요. 그리고 유쾌해졌고 사람들이 서로 축하해요. 뭔가 알았나 봐요. 왁자하게 너털 웃음들을 터뜨리면서 서로 파티해요. 그래요. 굉장히 즐겁게 웃어요. 그나저나 그 현재 그 씨의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인정하면 된다. 모두 다 자기 역할대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뭘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줘라. 거리를 두고. 그게 서로에게 더 필요하다. 사랑한다는 거 안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 방향이 다르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다.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랑일 수도 있다. 외롭게 놔두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다. 아픈 환경을 만드는 게 사랑일 수도 있다. 사랑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사랑을 만들어서 그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지켜봐주면 어른의 사랑이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다. 감사해라. 생명이 있음을 감사해라. 존재함에 감사하라. 그걸로 충분하다. 좋아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할 말 있다면 지금 마무리 주시겠어요? 어느 누구도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랬나요? 사랑이요. 사랑에서?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지금 곤란한 사정이나 어려운 사정,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 밖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랑을 믿으세요. 당신들 마음을 사랑으로 밝히세요.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이 사랑으로 물들어지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만이 존재의 본질입니다. 본질밖에 따로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현실을 만들어 가세요. 이런 현실을 만든 것은 어느 누가 아닌 우리 자신들입니다. 사랑을 회복할 때 원하는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그건 당장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씨에게도 전할 말 있으면 지금 마무리 주시겠어요? 너는 너의 일을 잘하고 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을 잊지 말라. 그래요.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신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냥 나예요. 그래요. 씨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자신이에요. 좋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제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냥 나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에요.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상담이 끝났고요. 굉장히 뭔가 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깨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상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래요.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좀 심오하고 통찰을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핵심은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심은 간단하게. 일단 이제 그 이 세상의 실체는 마음이다. 마음이 실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을 정말 많이 하죠. 마음이 실체다. 그리고 그 현실은 내가 만들고 있다. 현실을 내가 만들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생 그렇게 세상을 바꾸려고 애를 써왔는데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그렇게 뭐 제도 하나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근데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암이 걸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암이라는 것도 이제 그림자 같다. 구름 같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그런 구름이지 않냐.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구름이 모여서 무거워지면 비가 내어서 쏟아져 내리듯이 암도 그런 거다.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그렇게 쏟아나오게 된다. 이 말이 너무 좀 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암에 걸리는 건 너무 뭔가 마음을 무겁게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의 희망은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다. 미래에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네 마음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 마음이 너무 미래에 가 있었던 거야. 현재의 희망이 있다는 걸 발견해. 즉시 가벼워진단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런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에 현실에 너무 매몰되었다. 이렇게 그 무지개로 치면 그 무지개 색깔이 바뀌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빨주노초 파란 보면서 빨강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는 그런 그 중간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차원을 그런 막을 통과하면 그 차원 아래에 있으면 마음이 무겁지만 그 차원 위로 올라가면 다르게 느껴진다. 그럼 모든 것들이 다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가상 공간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도 일단 이 가상 공간이라고 느껴야 된다. 그래야 이 현실을 컨트롤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무거워지고 돌처럼 되는 거다. 그게 암이 되는 거다. 이런 말들이 지난번에 그 제가 그 토요일 날 방송했던 그 사연하고도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 거기서는 이렇게 수호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수호신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다고 믿어라. 있다고 믿어라. 그리고 이렇게 빌어라. 그러면 수호신 도와준다. 이런 느낌도 약간 이거나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사실 그보다 더 비슷한 건 이 현실이 내가 창조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이제 몸의 병에 비유했을 때 현실을 자기가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을 바라는 건 이상한 거죠. 타겟을 정하면 거기에 맞는 행동, 액트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보통 현실에 그냥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타겟을 어떤 목표를 정확히 하면 내 현실에서 바라는 목표를 정확히 하면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바라다는 건 이상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특히 이제 이분이 가족 안에서 굉장히 좀 사랑이 없는 그런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랑한다는 거 안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이다. 방향이 다르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다. 때로는 상처를 주는 게 사랑일 수 있고 외롭게 놔두는 게 사랑일 수 있고 아픈 환경을 만드는 게 사랑일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랑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사랑을 만들어 서로 지켜봐주고 하는 것이 어른의 사랑이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다. 생명이 있음에 감사해라. 존재함에 감사해라. 그걸로 충분하다. 그 누구도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다. 마음이 곧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 즉시 선택할 수 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어라. 자,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어떠셨어요? 이제 그 핵심은 이거죠. 이분이 너무나 그 괴로운 한을 가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데 결국 다 좌절했고, 거기서 오는 깊은 어떤 우울, 좌절, 그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한 상태에서 암까지 발견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입은 입으로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입은 입으로. 자,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다. 그럼 나는 이만큼 그분이 이미 그 마음이 이미 그렇게 지옥이었던 거죠. 마음이 이미 지옥이었고, 그런 상태로 하려다 보니 이게 오히려 그런 현실을 계속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닐까. 그런데 그 마음은 사실은 마음이 실체라는 거잖아요. 그 지난번 토요일 방송에 제가 이게 왜 비슷하다고 느끼냐면, 토요일 방송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내가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수호신이 반응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음이 그것을 만들어낸다가 바로 그것과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물론 그 표현이나 이런 맥락은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너무나 공통적인 걸 말하고 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죠. 세상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하죠. 주위가 바뀌어야 내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하죠. 그 반대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 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인디언 추장의 교훈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마음속에 늘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가 싸우고 있다. 그래서 누가 이기냐 물어봤더니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 그것과 너무나 좀 통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을 깨우치기 위한 과정이었다. 자, 이 세상이 가상이라는 개념은 참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참 많이 나와요. 그죠? 세상은 가상현실이다, 실제가 아니다, 허상이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참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하고, 그것이 좀 저항이 느껴지기도 하고, 소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지금 이 현실이 다 손에 잡히고 나에게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주고 있고 이렇게 실감나게 느꼈는데 이게 가상이란 이게 무슨 소리냐, 현실 도피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굉장히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굉장히 실감나게 만들었고요. 그만큼 우리는 체험하기 위해서 이 현실을 아주 실감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현실을 가상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게 가상현실이라고 말하는 그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가상이라는 거는 가짜란 얘기잖아요. 진짜가 가짜.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육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는 진짜 본질이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그 존재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체험하고 관찰하는 이 그 모든 존재 안에 있는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진짜다. 그게 실체다. 소위 말해서 자동차 경주장에서 자동차들이 막 서로 경주하고 부딪히고 싸움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본질인 것 같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본질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런데 이걸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질이 있는 이것들을 가상이라고 하느냐? 이런 물질들은 한번 생겼다 없어지고 사라지기도 하고 죽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허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은 늘 영원히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파괴되지도 사라지지도 망가지지도 않는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이 삶을 좀 편하게 대하게 되죠.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소중한 내 인생이 망가질까봐.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든 어떤 종교적 믿음에 의하면 내가 뭔가 죄를 지으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이라는 감옥의 괴로움 속에 빠질까봐 뭔가 우리의 삶이 잘못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쉬운 거 아니에요. 물론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이 현실을 무시하게 되죠. 그러길 바라지는 않아요. 네, 그러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설명하기 쉬운 개념은 아니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거기서 오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사랑과 두려움의 가장 대적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용기와 자신감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창조해 나갈 수 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 현실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거 뭐 대단하고 어려운 개념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이 삶의 주인이라는 거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이 그것을 좀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좀 말이 길었네요. 아무튼 오늘 너무 지난번 메시지에서 너무 좋은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 희망과 좀 통찰과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 심호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아유, 그래요. 너무 잘하셨고요. 그래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아까랑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좀 자고 일어난 것 같아요. 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요. 자고. 그래요. 너무 잘하셨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많이 쉬었어요. 네,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좋아졌어요. 네. 자, 오늘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글쎄요. 상담하면서 네. 뭔가 마음이 많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고요. 최면 전에.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아까 울었던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자, 그것보다 오늘 그 미래 본인이 현재 본인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기억나세요? 또 얘기를 한참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마음은 그림자 같은 거야. 구름과 같은 거지. 있다가도 없고 자연과 같아. 무거워지면 쏟아져 내리는 비와 같아. 조건을 만들어 비가 되어 흘러나올 수 있게 조건을 만들면 언젠가 흩어져 사라질 거야. 이런 마음을 했고요. 그 마음을 좀 가볍게 가지라 이런 얘기가 했었고 현실에 너무 매몰되었어요. 뭔가 갭이 있어요. 있던 이것과 저것을 하는 경계. 무지개로 치면 색이 달라지는 구간, 그곳을 통과하면 현실이 전혀 다르게 인식이 돼. 그 차 하나에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는 거죠. 그 막 위에 올라가면 현실이 다르게 느껴져요. 이 실제가로 가장 건 아니지만 마음이 그렇게 느껴야 해요. 그래야 현실을 컨트롤해요. 현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현실에 지배당해요. 지배당하면 무거워지고 돌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본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정리가 돼요. 그래요. 평소에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았고요. 이 내용들이 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음성을 좀 공개해 줄 마음은 없어요? 제 음성이요? 네. 네. 도움이 된다면.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음성 공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에너지장이 형성이 돼 있었더라. 이거는 선생님께서 뭔가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예. 아유, 정말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거고요. 그 공간에 되게 넓은 공간인데 간선도로 초입이랑 여기랑 꽤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괜히 나질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래요. 고생하셨고요. 잘 들어가시고요. 놓고 가는 거 없이 잘 챙겨가세요. 들어가세요.